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5번째 시간 제5강 제목은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 제목은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인데 더 큰 제목을 붙이자면, 큰 주제로 보자면 고대 국가의 발전이 되겠습니다. 고대 국가의 발전. 첫 번째 시간에 가지고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먼저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을 보기에 앞서서 고대 국가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고대 국가라 하면, 즉 국가 발전 3단계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국가는 군장국가, 그리고 연맹왕국, 그리고 중앙집권국가로 나가게 되는데, 바로 이 중앙집권국가를 갖다가 우리가 고대국가라고 하고, 그 앞에 군장국가라든지 연맹왕국 단계의 국가들은 우리가 뭐라 부른다? 초기국가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고대 국가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하게 오래된 국가를 갖다가 오래전의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는 이 고대 국가를 갖다가 무슨 국가를 의미하냐면 중앙 집권 국가적 요소를 가진 나라를 고대 국가라고 했죠.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러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했던 나라는 몇 개의 나라가 되냐면 3개의 나라가 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 집권 국가로 나갔고, 그래서 이 시대를 갖다가 우리는 삼국시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와 아울러서 같은 동시대에 같이 있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시냐면 가야가 있었는데, 가야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무슨 단계에서 소멸했냐면 연맹 왕국 단계에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국가들을 갖다가 중앙 집권 국가라고 부르느냐? 일반적으로 공통된 요소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중앙 집권 국가가 가지는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대표적인 특징으로 가장 크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바로 무엇이 강화되었다? 왕권이 강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왕위 세습 등을 통해서 왕권이 강화된다든지, 두 번째 정복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든지, 세 번째 율령이 반포된다든지, 네 번째 불교를 갖다가 수용한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관등제라든지, 관등제가 뭐냐면 관리의 등급을 말하는 겁니다. 관등제라든지 관복제를 마련한다든지, 관복제는 뭐냐면 관리들의 복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국가들을 갖다가 우리는 무슨 국가라고 부르냐면 중앙집권국가라 부르고, 갑자기 모든 나라들이 중앙집권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맹왕국 단계에서 서서히 국가가 발전하여 맨 처음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이런 중앙집권 국가를 완성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들의 발전 단계를 우리가 뭘 볼 거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러한 국가들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왕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살펴볼 나라가 어디냐? 바로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고구려라는 나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어떤 나라에 대해서 보겠다? 고구려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고구려라는 나라는 유이민 집단과 토착민 집단이 연합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기존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과 새롭게 이주해서 들어온 주민이 연합해서 만든 나라인데, 고구려를 갖다 건국한 주도 세력은 바로 유이민 집단이 주도해서 세우겠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너무나도 유명한 기원전 BC 37년에 두가 주몽이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졸본성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고구려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기존에도 그 전에 나라가 있었는데 이 주몽이 와서 이제 나라의 체계를 잡기 시작했던 거죠. 이후 1세기 초에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유리왕이 되겠죠. 참고로 주몽은 동명왕이 됩니다. 동명왕이라 부르고 유리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수도를 갖다가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국내성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어떠한 요소가 강했다? 연맹왕국적 성격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중앙집권국가로 나아가기 시작하느냐? 자, 시기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다음 2세기, 3세기, 4세기. 자, 4세기가 조금 적을 게 많으니까 공간을 넓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 그 다음이 5세기, 6세기로 이어지면서 즉 고구려가 중앙집권국가로 나아가게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분이 바로 누구냐면 태조왕입니다. 태조왕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의 인물이 되겠죠. 태조왕이라는 인물이 되는데 1세기 후반의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이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느냐? 바로 이분에 의해서 고구려가 중앙 집권국가의 깃털이 마련되게 되더라.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이때 드디어 중앙집권국가의 깃털을 마련했다 보느냐? 첫 번째 업적을 보면 이때 왕위 세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왕위 세습이.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하지만 이때는 무슨 상속이냐? 형제 상속으로 왕위 세습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 또한 영토가 확장됩니다. 영토가 확장되더라. 그래서 이때 옥저를 갖다가 정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도 확장되고, 지금 고대 국가의 요소들을 보면 왕위 세습, 정복활동 활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영토가 확장된다든지 왕위 세습이 형제 상속으로 이루어지면서 왕권이 강화되면서 어느 정도의 중앙집권국가의 깃털을 만든 분이 바로 이 태조왕.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냐면 고국천왕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고국천왕에 관련된 기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다음이 누구냐? 바로 고국천왕이 왕위에 올라 2세기 후반의 인물입니다. 이때 이르게 되면 고구려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 국가가 좀 더 발전을 갖다가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왜 역시 이때 중앙집권 국가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보느냐? 일단 첫 번째, 왕위 세습이 형제 상속에서 이제 무엇으로 바뀌냐면 부자 상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자 상속으로 바뀌게 되고, 자, 이 부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적 성격의 오부가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고구려는 몇 개의 부족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다? 5개의 부족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연맹왕국 단계의 경우에는, 자, 5개의 부족이 이렇게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의 부족이 있고, 각 부족을 갖다가 누가 다스린다고 했죠? 군장이 다스립니다. 이 부족들을 갖다가 누가 다스린다? 군장들이 다스리죠. 왕이 있고, 나머지 지역은 군장들이 각 지역을 이렇게 독립적으로 부족들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적 성격, 즉 이 말은 군장들이 독립적으로 성격이 강했던 오부가 이 구역들이 지금 군장들이 다스렸던 이 구역, 지금 이 구역들 있죠. 선생님이 체크하는 이 구역들이 이제 무슨 구역이 됐다? 부족이 아니라 행정구역이 됐다는 겁니다. 행정구역이 되었다는 소리는 이제 군장이 행정구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서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제 군장이 아니라 관리가 가서 이 지역을 갖다가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관리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독립적인 군장이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은 왕권이 그만큼 어떻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왕권이 더욱더
강화되어 이제 각 군장이 이 왕 밑으로 포함됐다는 거죠. 그만큼 왕권이 강화되어 중앙집권화가 더욱더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 다음 왕들이 어떻게 되냐면 동천왕, 그리고 4세기 초에 미천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동천왕은 3세기 중반의 인물이 될 것이고 미천왕 때는 4세기 초의 인물인데, 이 동천왕 때는 잠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와서 중국의 위나라가 침입하여 광구금이라는 위나라의 누가 침입을 하게 되냐면 광구금이 침입하여 어느 정도 약간의 위기를 맞이했다가 다시 4세기 초에 미천왕 때는 영토를 갖다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갑니다. 영토를 갖다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데 왜 이때 영토를 갖다가 확장해 나갈 수 있었냐면, 이때 중국은 5호 16국 시대라 하여 북쪽에서 5개의 오랑캐 민족이 내려와서 16개의 나라를 건국했다 할 정도로 상당히 혼란한 시기입니다. 이때를 이용해서 미천왕이 중국 쪽을 침략하여 영토를 갖다가 계속해서 넓혀 나가고, 그래서 이때는 옛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영토를 거의 회복했다 할 정도로 상당히 영토가 회복된 거죠. 그러다가 4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왕이 종종 출제가 되죠. 바로 어느 왕이 되느냐? 고국천왕이 되겠습니다. 고국원왕이 되는데, 이 다음이 고국원왕 시기에 이르게 되는데 4세기 중엽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고구려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분 중요하니까 꼭 하나 체크를 해둡시다. 왜냐하면 당연히 문제 출제가 종종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왜 이때 위기를 갖다가 크게 맞이했다 보느냐? 이때 커다란 위기를 맞이했는데, 북쪽에서는 중국의 아까 전에 5호 16국이라고 했죠. 5개 오랑캐 중에 하나인 그 선비족이라는 민족인데, 이 선비족이 세운 나라가 전현이라는 나라를 씁니다. 이 전현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전현이 침입을 해서 아버지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도굴해 가고, 이때 5천여 명의 포로를 갖다 잡아가자 이에 고국원왕이 군대를 이끌고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금 이때 또 누가 쳐냐? 남쪽에서는 누가 쳐들어오냐면, 이때 백제가 가장 전성기를 이끌 때입니다. 바로 백제가 침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백제를 이끌었던 왕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근초고왕이 침입을 하여 이 고국원왕이 급히 군대를 갖다가 돌려 근초고왕과 맞서게 되는데, 이때 바로 이 고국원왕이 전투 중에 전사를 하게 되면서 크게 위기를 갖다가 맞이했다는 거죠. 이에 고구려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자 이때 고구려를 갖다가 수습하여 드디어 중앙집권국가를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소수리망입니다. 소수리망이 되겠다. 바로 4세기 말이 되겠죠. 4세기 말. 이분 때 이르러서 드디어 고구려가 중앙 집권국가를 어떻게 했다? 완성하였다. 그래서 이분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이 고국원왕은 사료로 종종 출제가 되고, 소수리망은 직접적인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왜 이때 중앙집권국가를 완성시켰다 보느냐? 첫 번째, 대표적으로 이때 불교를 갖다가 수용을 하고, 두 번째, 태학을 설립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고등교육기관, 대학과 같은 그런 기관이죠. 그리고 세 번째, 율령을 반포하여 이때까지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등 대외적으로 고구려가 이렇게 나갔다면, 소수리망 때는 드디어 이러한 불교, 태학, 율령 등을 반포해서 대내적으로 국가를 정비해서 중앙집권국가를 완성시킨 분이 바로 누가 되겠다? 바로 이 소수리망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니까 꼭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소수리망이 드디어 국내적으로
중앙집권국가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 5세기 때 이르게 되면 드디어 이 고구려가 가장 전성기를 갖다가 누리게 되는 거죠. 이때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 바로 두 분이 계시겠죠. 그게 바로 누구다? 두 분 중에 바로 첫 번째가 강개토 대왕, 너무나 유명하죠. 강개토 대왕과 그리고 장수왕이 되겠다. 전성기를 이끌던 시기가 되겠죠. 참고로 강개토 대왕 같은 경우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집권했던 왕이 될 것이고, 장수왕은 5세기 때 오랫동안 집권을 하게 되었던 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각각의 업적들을 갖다가 하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둘 다 한강 유역을 장악을 하게 되는데, 강개토 대왕 때는 한강 유역을 장악한 게 아니라 한강 이북의 영토를 장악하게 됩니다. 한강 이북의 영토를 갖다가 장악하겠다. 한강을 직접적으로 장악했던 분은 장수왕입니다. 그래서 강개토 대왕과 장수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한강을 차지했느냐 아니냐 이를 두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만주 그리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여 이 지역도 확보를 하게 되고, 특히 이 부분이 또 잘 나오죠. 강개토 대왕 때는 사료에 있어서 신라에 침입한 누구를 격퇴했다? 왜구를 갖다가 격퇴하였더라. 이때 신라의 왜구가, 엄청난 왜구가 쳐들어오자 신라가 고구려에 도움을 청했고, 이에 강개토 대왕이 친히 5만의 군사를 내어 왜구를 갖다가 격퇴했다는 이런 기록이 강개토 대왕릉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사료로 종종 출제되는 부분이니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 이 내용이 있다면 누구의 업적이 되겠다? 강개토 대왕의 업적이 되는 겁니다. 다음, 영락이라는 연호도 사용하고 영락이라는 연호도 사용하였으며, 연호는 뭐냐면 연도에 붙이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연도를 사용하지 않아 누구누구 몇 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주로 중국의 연호를 갖다가 사용하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독자적으로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그만큼 나라 힘이 어떻게 되었다? 강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많은 기록들이 어디에 적혀져 있더라? 강개토 대왕 릉비에 잘 기록이 되어 있더라. 참고로 강개토 대왕 릉비는 누구 때 지어진 거냐면 장수왕 때 세워진 겁니다. 다음, 장수왕의 업적을 보면, 자, 장수왕을 보시면 주로 강개토 대왕이 북진 정책, 주로 북쪽으로 영토를 치고 올라갔다면, 장수왕은 주로 대표적인 게 바로 남진 정책을 추진했다는 게 핵심이 되겠죠. 남진 정책을 추진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도를 갖다가 천도하게 됩니다. 수도를 갖다 어디로 천도하였느냐? 평양성으로 수도를 갖다가 천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 변천 과정을 보면 지금 보다시피 첫 번째가 졸본성, 두 번째가 국내성, 세 번째가 평양성입니다. 수도를 천도한 이유는 남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기존 세력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약화시킬 목적으로도 수도를 천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또한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한강 유역도 드디어 차지하게 되고, 이러한 업적은 어디에 잘 나와 있느냐? 과거에는 이 비석을 중흥고구려비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부르죠. 충주고구려비에 잘 나와 있더라. 충주고구려비에 이런 기록들이 있더라. 참고로 이 충주고구려비는 장수왕의 업적과 관련된 내용이고, 장수왕 때 장수왕이 직접 세운 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장수왕이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자 그 다음부터 고구려의 힘이 점점 약화되게 되고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왕 정도만 알아둡시다. 6세기 때 집권했던 왕이 안장, 안원, 양원, 그리고
평원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특히 신라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되고, 이때 이렇게 되면 누가 약화됐다? 고구려가 위기를 맞이했던 시기가 되겠다. 참고로 이 평원왕 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보 온달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 온달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는 왕이 평원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갖다가 한번 해보면 새로운 단원으로 나아갔다는 소리죠. 고대 국가의 발전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고대 국가라고 하면 중앙집권 국가를 의미하더라.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가진 국가를 중앙집권 국가라고 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배울 내용은 첫 번째 바로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 고구려가 어떻게 중앙집권 국가로 나아갔는지 그 과정을 1세기부터 6세기까지 해서 살펴봤다는 거죠. 첫 번째,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던 왕이 누가 되겠다? 태조왕이 됩니다.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이러한 업적들을 통해서 중앙집권 국가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고국천왕 때 더욱더 중앙집권 국가를 발전시키더라. 특히 이런 업적들, 왕의 세습이나 그리고 후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더욱더 중앙집권 국가를 발전하여 점점 성장을 하다가 고국 원왕 때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소수림왕 때 중앙집권 국가를 어떻게 했다? 완성시켰다. 업적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강대토 대왕과 장수왕 때 드디어 가장 전성기를 갖다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던 이유는 소수림왕이 중앙집권 국가를 어떻게 해놓았기 때문에, 완성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국가의 성장 과정을 그래프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다가 때 위기를 잠깐 맞이했다가 성장을 했다가 크게 위기를 맞이했다가 소수림왕 때 정비를 하여 이때 가장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갖다 보면 지금 보시면 두 개의 기출문제가 있는데, 둘 다 그 과거의 시지금 형태가 아니라 고급, 중급 이렇게 나눌 때 고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보시면 왕이 태조왕께 정예군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범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 왕 사유가 필사적으로 항전하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 이게 누구와 관련된 사유냐면, 이 사유는 아까 전에 전투 중에 고구려에 전사하신 분이 한 명 계셨죠. 그게 누구였느냐? 지금 보시면 아까 전사했던 분이 지금 고국 원왕이 되겠죠. 이 사유라는 분이 고국 원왕에 해당됩니다. 고국 원왕에 해당되고, 참고로 이때 누가 쳐들어와서 백제의, 우리가 아직 백제를 배우진 않았지만 백제의 근초 고왕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는 언제에 해당되느냐? 시기적으로는 보시면 4세기 중반에 해당되겠죠. 이거는 4세기 중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시기로는 고국 원왕이 집권했던 시기가 331년부터 371년이 됩니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다음 나의 사료를 보도록 합시다. 나는 고구려 왕 거련이 병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한성을 포위하고, 왕은 상황이 어렵게 되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기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 서쪽으로 달아났는데, 고구려 병사가 추격하여 왕을 살해했다. 이건 아직 배운 내용은 아니지만 백제의 계로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백제의 계로왕과 관련된 내용인데, 고구려 거련은 누구를 갖다가 의미하냐면, 즉 이거는 장수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수왕은 언제 때 인물이라고 했죠? 5세기 때 인물입니다. 5세기 때의 인물이 되겠더라. 그러면 4세기 중반에서
즉 이게 고국 원왕이니까 고국 원왕이죠. 그리고 장수왕이 있던 시기 사이에 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문제들은 이 삼국시대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다 하고 풀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먼저 그래도 유형을 알아야 되니까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신라의 법홍왕이 불교를 공인하였다. 이거는 신라 법홍왕이 등장한 시기는 6세기가 됩니다. 다음 백제의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이거는 나중에 역시 배우겠지만 장수왕이 남진정책으로 인해서 백제가 수도를 갖다가 천도했던 시기입니다. 역시 5세기 때 말에 내용이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475년의 일이 되겠죠. 다음 고구려의 태조왕이 옥저를 복사해. 태조왕은 1세기 후반의 사람이었죠. 1세기 후반의 인물이었고, 고구려의 강개토 대왕이 백제를 공격하였다. 이거는 4세기 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동맹을 신라가 가장 전성기를 일컬어서 여제 동맹, 즉 백제와 고구려가 동맹을 맺게 된 그 내용인데, 이건 언제 때 내용이냐면 6세기가 아니라 7세기 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고국원왕과 장수왕 사이에 고구려가 어느 왕이 있었느냐? 강개토 대왕이 있었죠. 강개토 대왕이 있었는데, 이때의 사실은 바로 이 4번이 강개토 대왕과 관련된 4세기 말의 상황이 되겠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다음 6번을 봅시다. 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기에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전진왕 부견이 사신 성묘 순도를 발견하여, 전진 나왔는데 불상과 경문을 보내왔다. 이것 가지고는 잘 모르겠죠. 왕이 사신을 보내 답례로 박물을 바쳤는데 태학을 세우고 태학이 나왔습니다. 태학을 설립했던 왕은 누가 되겠다? 소수림왕이 되겠다. 그러면 이 위의 내용은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했구나. 즉 누구와 연관성이 있는 문제가 되겠다? 소수림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보면, 자 우리가 뭐 쭉 보다가 보면 평양으로 천도하였네. 이거는 누군 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장수왕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 고국 원왕이 전사하였다. 그죠?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고국 원왕이 전사했던 시기는 4세기 중엽이죠. 시기 나는데 이 사이에 보시면 누가 있더라? 고국 원왕과 장수왕 사이에 우리가 봤다시피 소수림왕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죠? 강개토 대왕이 있죠. 앞에서도 우리가 여기 보면 강개토 대왕이 나왔고, 여기 한 개 더 적어야 되겠네. 그죠? 소수림왕이 이 사이에 되는데, 당연히 여기는 강개토 대왕이 있으니까 이 사이에 인물로는 4번 되는데, 역시 여기서도 4세기 중반 그리고 장수왕 5세기가 되겠죠. 이 사이에 있던 왕이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거는 보기의 내용은 소수림왕이 되다 보니까 답은 다가 되겠죠. 다. 이 사이가 들어가지는 겁니다. 참고로 낙랑군을 갖다가 축출하였다. 이 내용은 누구와 연관성이 있냐면 고구려 미천왕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고, 광구검 나왔죠. 이거는 고구려의 동천왕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안 놉니다. 동천왕이나 미천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나오고, 주로 소수림과 강개토 대왕, 이런 고국원왕과 이런 사료들을 제시하여서 소수림 왕이나 강개토 대왕의 업적을 찾는 이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까지 살펴봤는데, 주로 지금 보다시피 고구려가 중앙집권 국가를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태조왕 그리고 고국천왕 조금 체크해 두시고, 특히 소수림왕, 강개토 대왕, 장수왕 이분들 조금 고구려에서는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고구려 성장과 발전 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